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전 9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통화정책 방향 회의고요. 현재 3.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1, 2월까지 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0회 연속 동결 예상의 근거는 무엇보다 불안한 물가 상황입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년 만에 올해 1월과 2%대 진입을 했다가 농산물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다시 한번 3%대로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까지 배럴당 90달러 선 근처까지 뛰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측대로 금통위가 오전 10시쯤에 기준금리를 10차례 연속 동결을 했을 때는 일단 이창용 한은총재의 언론 간담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 시점에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물가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 총재가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통위원들이 다수로 결정해서 동결을 의결하더라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소수 의견이 있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실트론이 미국 주정부로부터 약 1,000억 원의 보조금을 다시 한번 수령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SK실트론은 미시간주 베이시티의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공장 증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 정부로부터 7,7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000억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모두 합한 액수입니다. 미국의 자회사 SK실트론 CSS를 통해서 현재 SK실트론은 미국 미시간주 베이시티의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와 ESS 등에 필요한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고요. 미국 미시간주 베이시티에 2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지난 2월에 미국 에너지부 정책자금을 통해 받은 5억 4,400만 달러의 대출과는 별개로 이뤄진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SK실트론은 상장사는 아닙니다만 모회사 SK로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SK실트론과 관련된 호재 소식,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SK실트론 공장을 방문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SK그룹주들이 상당 부분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장 SK그룹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영내 AI 패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미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액을 투자해서 추가적인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상당 부분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만 AI에서 새 수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 전략에도 AI 기술 개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AI를 전담하는 주요 연구센터와 부처를 설립했고 오픈 AI 챗 GPT와 유사한 대규모 언어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아랍에미리트 정부관리와 투자자들과 만나 민간 부문이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AI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는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국 내 사막 지역에 거액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UAE는 향후 몇 년 안에 1,000억 달러 규모를 목표로 하는 AI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3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분야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까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서 좀 수혜주 찾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력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으로 주가가 튀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AI 쪽으로 모멘텀이 받을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꾸준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대형 SUV까지 확대합니다. 현행 중형급 차종 중심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루라이드까지 확장해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현재 텔루라이드 2세대 완전 변경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차 출시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첫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아는 2세대 텔루라이드 신차의 차세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파워트레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대형 SUV 하이브리드 추가는 현대차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텔루라이드보다 먼저 출시가 예정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가 그 대상입니다. 이르면 연내 2세대 신형 팰리세이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북미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 모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380만 대 정도로 전년 대비 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기차는 2.7% 늘어났는데 그쳤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무려 45%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현대차 그룹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네, 어제 현대차와 기아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차로 묶였을 때 현대차 기아 쪽에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소식으로 다섯 번째 소식 함께 봅니다. 한국타이어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비화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명예회장 장녀인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 회장에게 매각한 것에 반발해 서울가정법원에 성년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조 명예회장이 조 회장에게 주식을 매각할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매각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심은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조 이사장이 즉시 항고를 했는데요. 항고심에서는 조 명예회장의 정밀 정신감정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로 인해 조 명예회장 자녀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최대 주주로서 지분 42.0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이사장 측은 조만간 이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앤컴퍼니 주가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흥하이온의 최대 주주가 지분 6% 정도를 시간 외 매도로 처분을 했습니다. 흥하이온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에 따르면 잔금 상선이 흥하이온의 주식 1,400만 주 5.82%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당 2,997원에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일 종가에서 13.6% 할인된 가격으로 잔금 상선은 420억 원 가량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은 종전의 84.85%에서 79.03%로 줄었고요. 이번에 단순 처분한 것이다라고 처분 사유가 함께 기재가 됐습니다. 다만 이 소식에 블록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주가가 거의 9% 가깝게 급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이 관련된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게 될지 흥하해운의 주가까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